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5년 전이었던가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편 회사에 있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자였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카풀하다가 친해지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듯이 문자로 알았어요. 평범한 문자 내용이었으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잠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남편의 행동을 보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의 차를 바꾸어 주려고 남편 몰래 적금을 들고 있었던 것을 깨서 서비스 센터에 사람을 써서 남편을 미행하게 시켰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이 난 게 사실이라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돈이 뭐가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저 집을 받아서 자식들을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아이가 고장내게 한 것처럼 물에 빠뜨렸고 남편이 바쁘니까 제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는 등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얘기하니까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배신감에 너무 힘들고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 생각도 나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볼까도 생각해보고 정말 별짓 다 하면서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매일 울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하고 집 팔아서 시골에 자식들 데리고 가서 제가 자식들 조금씩이라도 벌어먹여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동네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의 식구들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말이죠. 그 여자를 만나볼까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제 성격상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채를 휘어잡을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해보자니 애한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원체 내성적인 저의 성격은 이런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혼을 몰래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면 남편이 알게 될 테니 나중에 준비 다 끝나면 그때 그 여자를 만나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약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준비 중에 매일 힘들어서 우는 게 지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절 도와주신 분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다 아시고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그분 말씀이 그분한테도 뭔가 직감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던 하루하루를 그분이 와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어주고 같이 웃고 하니까 힘든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더군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소 남 같았던 남편이 장례를 내일같이 도와주더군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억억거리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남자가 그렇게 우는데 저도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우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요. 동네 아주머니의 소개로 교회의 아주머니를 따라갔는데 사람들도 다 좋고 편안했어요. 다들 웃고 있는 분위기에 나이 들어서 누군가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정리했는지 가정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모든 재산은 다 제 명의로 옮겨져 있었고 어디로 이사갈지까지 알아놓은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남편한테 솔직히 좀 흔들렸어요. 그 다음 해에 결혼기념일에 이벤트를 준비한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바람 같은 거 안 필 자신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다고 생각했었어. 그걸 채워줄 다른 여자를 찾았었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 인생만큼 당신도 힘들고 외롭다는 걸. 다른 여자도 그냥 여자일 뿐이야. 나는 당신 지켜주면서 이렇게 살래. 대충 이런 말을 했는데 눈물이 나서 뒷얘기는 끝까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하고 몇 년을 같이 잘 살았습니다. 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남편은 승진을 했고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매주 나가던 교회에서 많이 보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던 바로 그 여자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준 사진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제 꿈속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여자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모른 척하고 얼른 집에 왔습니다. 다음에 가면 그 여자가 와 있을까? 떨리고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서 교회로 갔어요. 다행히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 잊고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그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바깥분도 한의사로 아들도 한의사였는데요. 그 한의원에 가서 저 몸 약할 때 한약도 지어 먹고 저희 아이들 체질 개선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들 자랑도 저한테 많이 하셨는데 장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젊은 처자인데 얼마나 참한지 몰라.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집안 환경이 좀 어렵다는 거.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건 다 안고 가야지 뭐. 사람 착한 게 최고잖아. 맞지? 이러면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뒤 그 여자를 교회에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참 좁은 게 5년 전 남편의 내연녀가 맞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순간 표정 관리도 되지 않고 어쩌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이쁜 척을 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만 알고 그 여자는 저를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 회사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봐서 교대 졸업하고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작년부터 다닌 게 맞다고 했고요. 집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지만 장애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봐도 남편의 회사 다니던 그 여자가 정말 맞았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가 세상 많은 남자를 놔두고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더니 이젠 저의 은인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했다면 제가 그 여자도 용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제가 5년 전 일을 잊었는지 저를 시험해보기 위함인 건지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라는 건지 원수에게마저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건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회사 구경시켜주려고 아들을 자주 데려갔고 제가 몰래 엿들은 통화 내용을 봐도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여자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제 남편과 그냥 즐기던 사이인 것 같았죠. 이건 제가 부탁한 분이 미행해서 알아낸 내용이었어요. 암튼 회사를 그만둘 당시 그 여자의 남자친구 부모님이 여자가 선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고 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는 남편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정말 선생님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암튼 그 여자는 본인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대학 보내고 가르쳤다고 아주머니가 그러셨는데 그 부모님도 불쌍하고 여자의 과거일 뿐이니까 이대로 저는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주머니께서 결혼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사실을 알던 저는 죄책감이 없을런지 아주머니께서 절 원망하지는 않으실런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대체 뭐가 옳은 걸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